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학회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학기 말이라서 좀 학회도 있고 또 종강 준비도 하고 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코앞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저 칼폴리는 방학 아닌가요? 요번 주가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말고사를 학생들이 이제 치르고 나면은 이제 채점의 산더미에 쌓여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방학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고야.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겠죠. 네. 시험만 끝나면 이제 뭐 그냥 뭐 그때부터는 또 만판이었던 저희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메일이 매일 와요. 언제까지 꼭 내셔야 된다. 안 내시면 안 된다. 그 이메일이 매일 와서 저도 그래 이때까지는 꼭 내야지 하고 미리미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또 이렇게 숙제가 있군요. 푸시를 하는구나. 데드라인이 네. 있어요. 네. 박사님은 그 박사님께서 생각할 때 별로 나랑 친한 사람은 아니다. 또는 뭐 그렇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갑자기 꽃을 선물을 해요. 네. 그러면 1번 그래도 좋다, 2번 부담스럽다. 어느 쪽이세요? 저와 친하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호감이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대방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만나는데 꽃을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래도 좋다, 아니면 부담스럽다.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의도가 좀 빤히 보인다 그러면 좀 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뭐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거나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꽃 해주신다면 뭔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겠구나 그건. 네. 제가 답변을 너무 명확하게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서둘러서 꽃이 가면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친해질까 말까 관심이 느껴졌을 때 꽃이 가면 확 그럴 수 있을 것 와닿는다라는 같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꽃이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다가 꽃으로 마음이 딱 열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선물로 왔을 때는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꽃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꽃으로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랍니다.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정정을 할게요. 그냥 무턱대고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아서들 하세요. 네. 그렇죠. 오늘 꽃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봐요. 네, 오늘은 Bring Flowers to Someone Day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꽃을 주는 게 의미 있는 관계들이 또 있죠. 네. 근데 그 대개는 이제 뭐 꽃 갖다 주시면은 이제 뭐 그거 말고 딴 거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꽃 갖다 드리는 것도 요새는 참 조심스러워 갖고요. 네, 근데 요즘 또 꽃이 워낙 비싸서요. 그래도 뭐 갖다 드리면은 좋아는 하시더라. 네. 오늘은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얼마 전이 마더스데이도 하고 뭐 파더스데이는 기억은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다가오기는 해요.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를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정서적 유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서적 유산이요? 네,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건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 유산이다. 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산물, 네. 물질적인 것들을 보통 생각하시기 네. 마련인데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꼭 재화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화를 좀 어떻게 잘 다스리는 방법들, 그리고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도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다라는 접근으로 정서적 유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저 준비하신 내용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특히 젊은 친구들 봤을 때
유난히 사랑스럽고 밝고 참 예의 바르고 그러면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그런 정서적인 유산에 의한 가정 환경에서 훈련된 것이 더 폴션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친구의 타고난 어떤 그 성품? 네, 아니면 본인의 노력? 그게 더 폴션이 많을까요? 그게 어떤 게 더 많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모든 사람의 발달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양육의 환경의 영향도 있고 또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들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교수님이 오늘 제일 싫어하는 대답만 해. 김영민 씨는 1번 아니면 2번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쪽이 아닌 어느 중간쯤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잘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분을 보면 뭐 잘 자랐나 봐. 그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분이 힘들었나 과거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그 느낌이 번져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저희가 박사님을 초창기에 만나 뵀었을 때 그때 첫 방송하고 나가시면서 우정아 씨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저분이 참 좋은 집안에서 자라신 분인 것 같아. 우리 이랬거든요. 선입견일까요? 이런 것도? 네. 저는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자주 방송을 들으시기는 하지만 아주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떤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났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정서적 유산이 그러면 어떤 집안에서 오는가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의 부모가 다 살아계신다. 그러면 정서적 유산이 꼭 있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아닌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 교육을 잘 줄 수 있는 가정일까에 대한 우리의 좀 생각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어떤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부모가 있다고 해서 형제가 많다고 해서 혹은 적다고 해서 어떤 정서적 유산이 많다라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부모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깨어 있고 자신의 어떤 부모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가 거기에 달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 정서적 유산이라고 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컨셉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수 있을 건데 네. 같은데요. 이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좀 요새 많이 있으시냐면 부모가 최근에 되셨거나 그래서 아이가 어리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곧 되실 분들이 상담의 문을 두드리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부모가 곧 되는데 아이를 좀 있으면 이제 낳고 내가 엄마가 되고 뭐 혹은 아빠가 되고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서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질문 첫 번째는 곧 엄마가 되는 곧 아빠가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전문가를 통해서 만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네요. 참 그것도 참 지금 세대들에서 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머리에 둬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엄마 아빠 되면은 정신 없는 거죠. 뭐 그냥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거 갖고 그냥 식구들 또 뭐 그러고 이걸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보겠다라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중요한 점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상담에 오시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방금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떤 전문가에게 좀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렇게 만남을 가지시면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겠죠. 이제 그 보통은 어렸을 때 혹은 지금의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거기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제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말들을 내가 하고 어렸을 때 아빠가 했던 말들을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건데 내가 똑같네? 이런 이제 어떤 심리적 충격을 겪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물론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그런 고백을 마음속의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전에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 덜어놓은 적개심을 엄마 아빠하고 대놓고 얘기해 본 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각각의 대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 이제 아주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누르고 분들은 숨기고 네, 억압을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쌓아놓은 화와 억울함들이 많이 이제 분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얘기를 해봤지만 엄마나 아빠가 혹은 부모님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더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아예 인연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먹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상이 좀 있는데 내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되게 각기각색으로 제가 많이 관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사님께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꾸 옆으로 가갖고 너무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네. 자신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사실 예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할 때 배우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냅니까?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 박사님한테 그런 고민을 상담을 하나요?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인가요? 배우자가 이제 옆에 있는 경우라고 이게 얘기를 만약에 해주시면 네. 클리닉의 어떤 팔로스에 어긋나는 질문이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네. 제가 어긋나면 먼저 말씀을 네. 드리는데 어긋나지 않았고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이제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상담을 오셨을 때 내가 이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두 경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게 꺼내기 힘든 치부일 텐데 네. 그런 얘기를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의 어떤 그 결속력이라는 게 대단한가 보네요. 네, 결속력이 대단하지 않을 때에도 이제 모의 상담을 오게 되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쉽지 않죠. 나의 어떤 어려운 얘기, 힘들었던 시절, 뭐 어떻게 보시면은 치부나 약점이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 특히나 이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정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배우자 앞에서 얘기를 나누신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근데 필요한 일이죠. 네. 이왕이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네. 상대방도 그런 거 있구나. 뭐 이건 내가 머릿속에 두고 가면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미 그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한테 서로 배우자한테 사인이 충분히 몇 번은 갔을 것 같아요. 은연중에라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네. 대놓고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 조금 은연중에라도 얘기했다가 박사님을 만나는 건강한 단계로 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자세도 복잡해지기는 괜찮네요. 하는데, 네. 그러면 박사님이 이제 그 준비하신 그 내용에 대한 좀 방향성과 맞는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그분들은 네. 엄마 아빠한테 네. 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답니까? 네. 상처를 받았으니까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상처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이제 아이와 양육자 간의 어떤 애착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약하고 이제 정서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생존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죠. 네, 그럴 때 이제 뭐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요소도 있겠지만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이 일관적이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어떤 니즈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육자와 아이 간의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건강한 애착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게 내가 사람을 대하고 내 자신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바탕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을 때 이 비일관적인 양육 혹은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란 경우에는 이제 그 애착 관계가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커서 내가 특히나 이제 부모가 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우리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비일관적인 반응이 부모로부터 나갔다는 건 부모님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봤던 얘기 중에 하루에 그 어떤 뭐 양육자의 부모님,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는 거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예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통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들한테서 내가 닮고 싶지 않은,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크니까 내가 더 닮아서 내가 너무 싫었는데 아빠랑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어. 네. 엄마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 이런 케이스가 더 많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는 절대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네. 반대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군대를 갔다 온 물론 방위를 갔다 왔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나는 저런 고참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1등병 때 생각을 하는데 네.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고 사수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닮는 쪽이 더 많다가 김용준 씨 쪽이고요. 생각이고. 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두 가지의 양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그 두 가지가 둘 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이거 내가 정말 싫어했던 우리 엄마가 하던 말인데 우리 아빠가 하던 말인데 이렇게 좀 충격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럼 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그래서 유연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그때부터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는 목표보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가 갑자기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되죠. 근데 제가 또 그 군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위 나중에 다녀오셨어요? 고참이 네. 방입니다. 현역 아닙니다. 고참이 돼서 제가 느꼈던 건 그때 그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혀 이해 못했던 행동들인데 그런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네. 엄마 아빠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심정에서 이랬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부모가 되시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정말 부모가 되니까 그때 뭐 나의 부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다. 안 어떤 가는 건 아니다. 부분들은 이해도 되고 그랬겠구나라는 마음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그러지 않았어도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조금 요즘 많이 보이는 또 예들이 이제 부모가 되신 이제 분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대하는 태도는 그 부모가 나를 대하는 가시겠죠.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아니 저게 같은 우리 엄마랑 사람... 아빠가 그랬어? 네, 아닌데. 네. 그걸 이제 보면서 나의 아이를 저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저게 바로 내가 바랐던 건데
뭔가 어떤 결핍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부모도 그때는 어렸어. 네, 맞아요. 제가 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모르고 몰랐어. 처음이었던 그런 이제 음. 역할들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경우는 좀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엄마도 몰랐고 우리 아빠도 어렸고 요즘은 또 워낙 결혼을 늦게 하시고 이제 아이를 이제 그 나이 노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이가 늦을 때도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나를 키웠구나라는 어떤 그렇지. 이제 통찰이 오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발달을 하지만 부모도 발달을 하고 인생이 이제 가면서 내가 아는 것과 경험에 의해서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고 트라우마로 변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매듭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2차적으로 이제 좀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결심을 해서 이 부분들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시거든요. 엄마 아빠가.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나는 그때 엄청 어렸다. 나도 몰랐다. 네가 왜 그걸 모르냐. 혹은 뭐 그런 반응들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거 별거 아니었다. 네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은 둘 사이 어떤 소통의 벽이 무너질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좀 실마리를 풀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 꼬마가 이거 큰 애인데 그 꼬마라고 해서 이제 꼬마라고 부르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커서 그때 자기가 몇 살 때 어떤 일로 아빠가 아빠한테 놀아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자기 말도 들어주지 않았다. 라는 것에 자기는 그 되게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순간 난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랬나? 기억도 안 나는데 걔한테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더라. 이제는 머리가 컸고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서로 위치가 됐구나. 그런 질문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나 그때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얘가 이거를 20몇 년이 지난 후에 나한테 물어볼 만큼 애한테는 그게 가슴에 있던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몇십 년 전의 일을 얘기를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고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날 거고 이게 뭐 방어적으로 내가 일부러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 저편 속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게 고마운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요.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커서 나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물어봐 해줄 주는 수 게 있구나. 고맙죠. 뭔가 꽁꽁 싸매고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구나. 훨씬 더 친해졌구나. 네. 그런 느낌이죠. 마음도 같이 네. 있을 것이고 어떤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됐다고 어렸을 때 이런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 이제 어떤 충격을 먹으셨다는 이 부모님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본인의 마음을 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마음을 닫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간 살얼음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어들이 왔을 때 그것 봐.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역시 기억을 못하는. 굉장히 상처받기가 쉬운 상태로 그 마음을 표현을 할 거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말이 혹시 이 말이면 곤란한데 그러고 있었어요.
뭐가 미안한데 이 말 나올까 봐 되게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 말은 아마 거기서 끝났어요. 네. 정서적 유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모습같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저희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양쪽에서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막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막혀 있는 부분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나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뭐 부모 자녀 나와 부모님의 관계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포기하는 마음일 때 굉장히 막혀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부분들이 물론 내가 되게 싫어했던 부분 근데 그게 나한테 있다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겁도 나고 비슷하지 않고 싶고 그런 방어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부분에서 오는 건지 내가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어떤 사랑은 어떤 거였는지를 분석하고 수용하는 과정도 지금의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거를 해나갔을 때 상대방도 변할지 안 변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억지로 뭐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 사과를 받아내도 사실 충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작업을 한다고 스스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뭐 부모나 자녀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이 그런 게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를 어떤 부분을 만들어줬는지 혹은 만들어주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sounpak.phd.com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든그로브 오피스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비대면이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웹이나 혹은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죠. 네, sounpak.phd.com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박사님 이메일 주소도 같이 적혀 있으니까요. 네.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적 유산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돈은 벌어서 뭐 땅은 사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되겠지만 정서적 유산이라는 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의 일상이나 삶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는 뭐 그런 사례가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부지불식간의 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내가 어떻게 뭐 감정 조절을 하고 정서 조절을 하고 어떻게 화를 다스리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세대를 뭐 갈라서 얘기를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의 어떤 뭐 정서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조절을 하고 뭐 화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나와 아이의 관계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젊은 세대에서 내가 그럼 나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것을 받았고 어떤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더 이제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와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이 참 어떨 때는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희는 아래 위로 눈치를 보거든요. 네. 부모님 눈치 보고 자랐고 또 기분 나쁘시면은 또 때릴까 봐. 네. 그리고 옛날에 저희는 맞고 자랐던 세대니까. 네. 그리고 자식들한테 우리 기분을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식 눈치 키우면서 그 아이들 키웠거든요. 제 기분 상하지 이런 말하면 제 기분 상할까? 이런 말하면 또 뭐라고 반응할까? 눈치 보면서 키웠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희는 눈치를 봤지. 저희가 그렇게 저희 기분대로 아이들한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던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만 네. 저만 그래. 아니 제 주변에 제 연배에 계신 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 눈치 보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그 아이들이 우리 연배에서 그 자식으로 태어난 세대들이 우리한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유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살짝 좀 억울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점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정말 할 만큼 네. 했는데 음. 그리고 우리도 그 정말 참을 만큼 참으면서 아이들을 키워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이들은 또 거기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이씨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키웠던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아닌데 네. 그런데 또 엄마 아빠는 손주 손녀는 우리한테 대했던 식으로 안 대하잖아. 이게 또 그냥 놓고는 내려놓질 않으실 만큼 또 무한 사랑을 주시니까 네. 이런 솔직한 마음을 자식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은 이제 중요하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똑같이 지금의 젊은 세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네, 나도 샌드위치다. 오. 그러면 위에 세대도 나도 샌드위치다. 왜냐면 이제 세대 간이 뭐 한 그 두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사실 우리 부모는 날 이렇게 안 키웠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가 어느 세대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세대가 좁혀질 간극이 하나도 그 방법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 단계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울하고 나도 정말 노력했고 하지만 내가 놓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열어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주제의 어떤 결론이 항상 출발은 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 되셨든 어떤 자녀분이 되셨든 성인 자녀분이 되셨든 자라나시는 분이시든 간에 내가 이제 어떤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억울함과 화가 있을 거지.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잘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억울함이 뭔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화가 뭔지,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는 무엇이었는지, 부족했던 부분,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출발하는 데서부터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그랬잖아로.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출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어렵네요. 그러게나요. 네. 실제로 나의 기분이 원치 않은 정서적 유산으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특히 자녀한테는 더욱더 그건 국룰인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이제 그럼 어렸을 때는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닌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걸 백지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관계라는 거는 좀 서로가 열린 마음이 있으면 돌려갈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물려줄 정서적 유산이 하나도 없네 지금 어떡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지금 내가 뭐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음. 무엇인지 그게 음. 또 해결되지 않는 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튜브 창에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광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근데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바쁘다고 나가버리면 네, 그렇죠. 그래도 대화의 광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출산을 앞두고 그렇게 부부가 와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그런 상담을 나눈다는 것에 상당히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에게 건강한 정서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노력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전문가 찾아가서 그런 말씀 나누는 게 우리라고 주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음, 그럼요. 음.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네. 맨날 저의 일상적인 고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나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박사님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럼요. 느낌을 한 번 더 받았던 오늘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박사님 다음 주에 뵙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